안녕하세요. 화공생물공학과 공정시스템 전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정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전통화학공학에 가장 가까운 분야입니다. 전통화학공학은 이제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역할이 주가 되는데, 그 화학 제품을 생산하려면 화학 공장이 있어야겠죠. 그 화학 공장, 플랜트가 이제 쉽게 보면은 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 플랜트, 우리 화학 공장을 운영하는 업계가 제일 주가 되고, 이 운영하는 업계에서 원료를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원료가 어떤 석유화학 그 가공품이면 석유화학 업체가 되고, 원유를 원료로 받는다 하면은 정유사가 됩니다. 또 원유를 정유사에서 정제를 해서 가공품이 되고, 그 가공품 중에 이제 주로 납사를 이용해서 석유화학 제품들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업계가 있겠습니다. 석유화학 정유사는 이 화학 공장을 운영하는 업계들이 되겠고, 이 화학 공장을 또 짓는 업계는 이제 엔지니어링 건설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지니어링은 이 공장을 설계하는 역할이고, 그 짓는 거는 이제 건설사인데 보통 둘이 같이 해서 회사들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컨스트럭션 두 개가 붙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품을 운송, 제품보다 이제 원료 운송에 더 가까운데, 우리가 원료를 주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그 운송을 해오기 위해서는 중공업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로 운송을 해옵니다. 선박 만드는 회사라고 보면 돼요. 주로 뭐 이제 원유나 뭐 액화 천연가스 등을 운송해오는 업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가져와서 뭐 공급하는 가스사들 또한 우리 공정 시스템 업계에 포진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들을 지원하는 공공기관들이 있고, 특히 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한국가스공사, 뭐 한국전력공사 등 석유공사 등등 해가지고 공공기관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계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공정 시스템에 필요한 기본 역량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걸 심화시켜서 이론화되는 역량이 있겠고, 그 다음에 원료와 제품이 어떻게 구조가 생겼는지, 그 다음에 화학 공장에 들어가는 장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거를 종합해서 공장을 설계할 때, 그리고 운영할 때, 이 종합적인 지식들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는 것들이 핵심적인 역량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이제 관련 국과목을 보면, 일단 공통적으로 1학년, 그리고 뭐 2학년에 일반화학, 그리고 생물공학, 화공생물공학 개론, 어드벤처 디자인 등을 통해서 기초적인 지식들을 배우고, 그다음에 화공 양론이 이제 이론 베이스의 가장 기초,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론에서 조금 심화가 점점 되면서 물리화학, 연력학 등에서 이제 물리화학적 법칙의 전개, 그리고 물질의 성질이 어떻게 되는가를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반응, 그리고 이동현상, 유체, 열, 물질 전달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어떻게 흐르는가, 뭐 열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료와 제품이 화학 제품은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러한 과목들에서 배우게 되고, 또한 아래 반응공학 그리고 단위 조작 같은 과목에서는 이 물질의 장치에서 어떻게 운용이 되는가, 반응기, 중류탑, 열교환기 등 화학 공정 장치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공정 설계에서 그러면 공장을 어떻게 내가 짤 것인가 에 대해서 화공생물공학 종합설계 4학년 과목에서 배우게 되고, 이 공장이 지어졌으면은 그걸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용에 관한 운용 또는 운영에 관한 내용을 공정 제어에서 배우게 되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 컴퓨터로 이 화학 공장을 깊게 다루겠다 해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과목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제품을 내가 분석을 하겠다 하면은 주로 이제 기기 분석 또는 실험에서 물성, 조성 분석을 다루게 되고, 그다음에 공대생으로서 또 우리 회사 공장이 이익이 얼마나 나는가 이런 것을 또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공학경제 같은 과목에서 경영 및 투자 이해의 역량을 다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개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과목에서 우리가 신제품, 신공정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이 필요한 역량들이 각각 묶여가지고 공정 시스템 직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직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게 되면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직무 구분을 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생산 및 운영 관리로서 제일 많이 뽑아갑니다. 학사로 뽑힐 때는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이제 생산 및 운전 관리인데 여기서는 이제 공장이 잘 돌아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직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공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교대 근무가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이 공장이 돌아가는데 뭐 품질 유지 및 장치 개선 이것만 특화해서 내가 품질을 분석하겠다 하는 직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치에서 품질이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하는 거고, 밑에는 이제 공정 분석은 전체 공장 단위에서 뭐 설계나 이런 걸 보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 내가 뭐 공장에 어떤 오류가 나타났다 하면은 뭐 새벽에도 불려와서 그거를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사고 나는 일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공장이 안전하게 돌아가기 위해 안전 및 보건 관리 직무가 필요하고 또 이제 연구개발팀은 우리가 뭐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겠다 또는 뭐 신규 촉매를 개발해서 대체하겠다 하는 신공정 및 신제품 개발에 투입이 되게 되고 이거는 이제 석박사 학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외에 이제 문과 성향의 직무들이 좀 있는데, 뭐 구매나 우리가 기술 영업하는 것도 이과적인 지식을 가지고 임하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뽑고 있고, 아주 소수는 문과 성향 직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들이 주로 공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장은 대부분 이제 바다 옆에 그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수도권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 하면은 본사나 연구소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연구개발을 노려보는 게 맞고 이 밑에 직무들은 굉장히 소수만 뽑기 때문에 가기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사나 연구소 근무를 선호한다. 이게 이제 수도권 많이 가야 대전에 있습니다. 하면 연구개발 직무를 선택하는 게 맞고 나는 뭐 지방에 가도 괜찮다 하면은 이런 지방 공장에 가는 직무 구분이 주로 회사들에서 운영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SK 이노베이션에서 어떻게 뽑고 있는가 해서 보게 되면 엔지니어 직무는 아까 말했듯이 생산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설비나 공정이 앞에서 말한 품질 유지, 공정 분석에 관한 직무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4차 산업혁명 AI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그거를 적용하고자 하는 뭐 자동화,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직무가 새로 생기게 되었고요. 그 외에 이제 안전부서는 따로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공장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엔지니어 직무들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새로운 소재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것들을 뭐 다 합쳐서 공장 운용을 어떻게 뭐 신기술을 도입할 것인가 이런 업무들이 있고 또 이제 환경이 새로운 이슈가 되면서 환경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은 다 신제품 혹은 신기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뭐 폐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석유화학 제품에서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폐플라스틱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수처리 관련해서 수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이런 신제품, 신기술 연구들을 하는 게 이제 연구개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과 성향 직무, 뭐 기술 영업은 잘 가진 않을 텐데 마찬가지로 이제 석유 제품을 팔 때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전략 기획을 할 때 기술적인 뭐 애로사항이나 해결점이 뭐 어떤 게 더 필요한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직무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정 시스템 분야 전공 소개와 직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